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이번 시간에는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좀 많이 시간이 흘렀고,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해봤는데,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. 물론, 많이 힘들겠지만, 여러분들이, 처음 배워보는 거니까,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,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움직임이에요. 이 자세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간은 이번 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어렵기 때문에. 자, 자, 봅시다.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는 이제 뼈의 움직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. 뼈. 그래서 골격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 골격에 따라서 움직임이나 모양이나 이게 나오게 되는데,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동물도 마찬가지고. 자, 그 골격에서 가장 큰 부위가 바로 척추가 됩니다.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죠. 자,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머리가 있을 거고,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머리부터 그리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. 자, 그 다음에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. 바로 이 어깨선과 골반입니다. 이 두 개가 우리 몸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두 개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뻣뻣한 상태의 그림이 되죠. 뭐 이제 이런 형태 많이 그리잖아요.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림이 이랬습니다.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. 움직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랬고, 뭐 선생님 그림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, 그건 나중에 직접 만나게 될 때 그때 나누도록 하죠. 자, 어쨌든 이렇게 딱딱한 형태를 취하다가 이제 그림을 좀 더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 움직이는 이 두 가지 역할이 크더라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. 여러분들도 오늘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은 사람 몸을 간단하게 스틱처럼 표현을 좀 해봅시다.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에요. 왜 그럴까요? 갈비뼈라 그렇습니다. 갈비뼈 부분은 휘어지지 않죠? 사람 뼈 부분 휘어지지 않죠? 자, 그리고 어깨가 있을 거고 팔이 더 있습니다. 이게 신체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기할 게 정말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져요. 여러분들은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. 간단하게만 넘어갈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골반이 있는데 이 골반에서 다리가 나오죠. 다리는 이 양쪽 끝에 이 부분에서 다리뼈가 나오게 됩니다. 그 인형들 같은 경우 움직임 딱딱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다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, 여러분 남학생들도 장난감 많이 갖고 나와봐서 알 거예요. 장난감 같은 경우는 관절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두 다리가 붙어 있게 되겠죠. 물론 이제 팔보다는 다리가 더 길게 되겠지만, 자, 이렇게 이 스틱으로만 구성을 했는데도 꽤 사람다운 느낌이 나죠. 사람 골격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부분은 오늘 뭐 팔 움직이는 거, 다리 움직이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를 좀 더 현실감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어깨와 골반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을 해 볼게요. 한쪽 팔만 들고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쪽 팔이 올라가게 되는데, 한쪽 팔이 올라가게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반대쪽 팔은 살짝 내려갑니다. 여러분들 해보세요. 한쪽 팔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쪽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. 물론 이제 양팔을 다 올릴 수는 있겠죠.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쪽 팔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축에 의해서,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축에 의해서 변화가 생깁니다. 자, 그래서 한쪽 팔을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한쪽 어깨가 내려갈 거예요.
자, 여기서 아까 어깨에서 팔을 올려주고 다시 팔을 올려줍시다. 여기서 내려간 만큼 팔 길이를 맞춰서 내려주고 내려줍시다. 자,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손을 위로 뻗어서 인사를 혹은 무언가를 짚고 들어 올리는 듯한 그림을 주게 되죠. 그죠? 여러분들도 이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보통 그림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 스틱을 과정을 생략을 하죠. 이 스틱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덩어리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워보는 거기 때문에 이 스틱을 활용해서 해봐도 괜찮을 겁니다. 자, 여기 뭐 이 상태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없기 때문에 자, 시선은 간단하게 위로 좀 줘볼게요. 얘가 여기를 손을 들었으니까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. 지금은 이 뼈에다가 근육을 입히는 겁니다. 근육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. 근육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. 보통 게이머나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죠. 그 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옷을 안 입은 상태로 그리게 돼요.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의상을 추가하는 게 쉽기 때문에.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. 자, 옷을 여기서 살짝 입혀볼까요?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을 좀 해보겠습니다. 캐릭터 성별이나 특성에 맞게 적당하게 살집을 붙여가는 것도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마른 근육 체형이네요, 여러분들. 가장 호감도가 높다는 바로 그 마른 근육 체형. 자, 이렇게 됐죠. 이렇게 하고 뭐 옷을 입힌다면 자, 이렇게 해서 상체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상체를 표현해 봤고요. 여러분들 이 평상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딱딱한 느낌에서 어깨를 축을 살짝 들어 올려줬더니 상당히 그림이 현실감이 많이 살아나죠. 이거를 이따가 좀 연습을 해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체를 잠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어깨가 휘어진 거 봤고요. 이번에는 다리, 흔히 짝다리라고 하죠. 그래서 골반 축을 약간 뒤틀어지면서 약간 시크한 짝다리를 표현해 볼게요. 자, 아까 마찬가지로 골반 축이 틀어져 있겠죠. 짝다리니까. 그리고 한쪽 다리는 길게 바닥을 달 거고 이쪽 다리는 얘가 휘어진 만큼 꺾여 있을 겁니다. 그래서
다음과 같은 짝다리 짚는 모습이 되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. 위쪽까지 같이 연결을 좀 해볼까요? 그림에 다 나올지 모르겠네요. 자, 한쪽 팔은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상태,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상태로 해서 자,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. 좀 어렵죠. 이게 몸 표현이 사실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매 손마다 캐릭터 얼굴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움직임 표현도 해보고 전공자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는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축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사람을 좀 더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이 커다란 두 개의 축이 많은 작용을 한다를 오늘 좀 배워봤고요. 실습을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짝 기울여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생님이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이 졸라맨처럼 스틱을 잡고요. 뼈대 스틱을 잡고 거기에 이런 형태의 의상을 입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은 매일 교복을 입으니까 교복을 표현해도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려운 수업 듣느라 오늘 어려웠습니다.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.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